이제 문제를 많이 풀 거예요. 문제를 많이 풀면 자연스럽게 복습이 될 겁니다. 답 찾는 시간은 어이구 이렇게 한 거죠. 답 찾는 시간은 30초. 답은 4번. 1번의 키는요. 1억 자 토지의 특성이면 이렇게 안 보는 게 좋아요. 키 찾고 봐요. 그게 답 찾는 데 훨씬 더 시간이 절약됩니다. 키,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는 데까지 꼭 가야 됩니다. 적용된다고 놓으니까. 그러니까 답은 영속성. 2번에서 키는요. 국지와 부동성, 집약화, 부정성. 여기는 정이 있든 부가 있든 상관없죠. 외부 효과니까 부동성도 되고 인접성도 되고. 다음 동그라미 5번. 용어 정의를 적어 놓은 거죠. 분할 합병 가능성. 분할 합병 가능성에서는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한다. 수포기 14페이지. 14페이지 메모난 제일 밑으로 내려갑니다. 거기 병합 분할 가능성 나와 있죠. 그거 하나만 기억할 겁니다. 읽고 갑니다. 시작. 자, 계속 갑니다. 복습합니다. 답 찾으세요. 기억. 기억에서는 키가 두 개 보이네요. 첫 번째는 집약적, 두 번째는 토지 부족, 무엇이 나와 있던 부정성이죠. 니은도 두 개입니다. 소모되지 않는다, 감가되지 않는다. 어떤 토지의 특성? 영속성. 디귿은 두 개 있네요. 첫 번째는 임장활동, 두 번째는 지역분석. 임장활동이 없고 지역분석만 놓으면 부동성도 되고 인접성도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임장활동이 붙었기 때문에 부동성하고만 관계됩니다. 다음 리얼, 일물 일가의 법칙을 배제한다. 두 번째, 대체관계를 제약한다. 대체할 수 없다. 이유는 개별성. 미음, 장기, 다른 거 볼 거 없어. 그냥 장기만 보면 돼요. 장기, 시간적 개념이죠. 다음에 가치 보존력이 우수하다. 영속성. 그래서 답은 자, 다음 시작합니다. 최근 10년간 나왔던 문제 지금 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범위를 절대 안 벗어나요. 100% 똑같이 놓을 겁니다. 문제가 똑같다는 게 아니고 보기가 100% 똑같을 거예요. 절대로 틀리면 안 돼요. 자, 동그라미 1번 키 두 개 보입니다. 첫 번째, 지대나 치가를 발생시킨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이 이런데 좀 다르게 표현하면 시간이 가면 지가는 상승한다 이 말이죠. 왜 상승합니까? 부정성 때문에. 하나 더 있죠. 체유효 이용. 체유효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토지의 특성은 두 가지. 부정성도 되고 또 하나 용도의 다양성. 따라서 1번은 O. 동그라미 2번에서 키는 활동가 현상을 국지화 그러면 부동성. 개별화 시킨다고 했으니까 개별성. 동그라미 3번 필요한 단어만 읽으세요. 지방세의 근거가 된다. 따라서 부동성. 동그라미 4번 알 필요 없는데 그냥 편안하게 들으세요. 직접 환원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실 필요 없다 했습니다. 직접 환원법은 감정평가 3방식 중에서
수익환원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익환원법은 가격을 구하는 겁니까? 임대료를 구하는 겁니까? 가격. 무슨 가격? 수익가액 이렇게 말했죠. 어떻게 구한다고요? 환원이율 분의 순영업 소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수익가액을 구하는 방법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직접환원법인데, 그럼 직접환원법은 어떤 경우에 사용하느냐? 토지처럼 감가되지 않는 자산. 토지처럼 감가되지 않는 자산은 직접환원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수익가액을 구하는 거예요. 아실 필요 없다고 말하고 설명드린 거예요. 그냥 보시면 돼요. 자, 따라서 동그라미 4. 직접환원법, 다른 말로 바꾸세요. 뭐라고요? 감가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뭐가 됩니까? 영속성. 왜 몰라도 된다고 하느냐 하면 결론 제 몰라도 답 찾는 데는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 5번으로 갑니다. 5번에는 뭐가 보이죠? 용도적 공급이라는 단어가 보이죠? 용도적 공급이라고 하려면 용도의 다양성이라고 하든지, 그죠? 부정성이라고 한다면 물리적 공급이라고 하든지 앞뒤가 안 맞아요. 자, 또 하나. 용도적 공급은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용도적 공급은 된다는 거죠. 근데 용도적 공급은 더 이상 늘릴 수가 없다고 했으니 그 지문도 안 된다는 얘기고. 그 지문은 전체로 다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한 딱 바꿔봅시다. 그럼 부정성 자리에 용도의 다양성을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그럼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해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 그래야죠. 늘릴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죠. 자, 이렇게요. 그 지금 틀린 걸 찾는 거니까 답은 5번 됩니다. 자, 계속 갑니다. 복습. 기억. 첫 번째 키는요. 땡땡 시장이에요. 시장. 그래서 부동성이 있으면 말할 것도 없이 상쾌하게 끝나면 돼요. 그런데 불안정 경쟁 시장의 특징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개별성을 언급해 놓은 겁니다. 정확합니다. 니은에는 키가 집약화. 뭐가 되죠? 여러분들 지금 7회 때 문제까지 봤습니다. 지문들이 어때요? 100% 똑같아요. 올해도 변함없이 100% 똑같이 나와요. 절대로 틀리면 안 돼요. 불필요한 거 보지 마세요. 예상 문제 그딴 거 보면 안 돼요. 철저하게 이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예상 문제와 기출 문제는 뭐가 다르냐? 예상 문제보다 기출 문제가 훨씬 더 깔끔해요. 그러니까 요새는 출제 의뢰가 들어갈 때 가장 1순위로 요구하는 게 뭐냐면 이신청 없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럼 출제자가 이신청 없게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뭘까요? 첫 번째, 법대로 출제한다는 것. 그러니까 법이 있으면 조문 그대로 똑같이 출제합니다. 두 번째, 법의 내용이 아니면 개인의 사견을 완전히 배제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아주 투명하게 나와요. 그러려면 어떻게, 뭐가 제일 좋으냐? 기출문제를 보고 거기서 약간 변형시키거나 그네들은 많이 활용해요. 이 범위를 절대 안 벗어납니다. 디귿 임장활동이니까 부동성. 리얼은 보세요. 감가상각이 필요 없는 근거라고 해야죠. 그래 영속성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토지의 특성 한 단락 끝내고, 자, 이제 복습합시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목 쳐가지고 복습하는 거예요. 수폭이 다시 앞으로 가서 아까 목 차 있는 곳을 찾아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복습할 때는 그 목차를 보면서 복습하는 거예요. 목차를 보면서 복습하다가 생각이 안 나는 게 있으면 그때 14페이지, 15페이지로 가서 쭉 보는 거예요. 자, 갑니다. 같이요. 자, 하나씩 지문이 뜰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관련되는 토지의 특성을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지역적 세분화. 부동성. 동산과 부동산을 구별하는 근거다. 부동성. 임장활동, 정보활동. 부동성. 지방세. 부동성. 상이한 규제와 통제. 부동성. 구분하랍니다. 물리적 공급은 안 된다. 왜? 부정성. 그러나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 용도의 다양성. 공급곡선의 형태. 수직,
완전 비탄력. 공곡선 형태 우상향. 그걸 표현을 좀 바꾼다면 공곡곡선을 탄력화시킨다. 부정성. 체유효 이용은 두 가지였습니다. 부정성도 되고 용도의 다양성하고도 관계 있다는 것. 영속성. 감가되지 않는다. 영속성. 관리가 중요하다. 영속성. 비교가 어렵다. 개별성. 개별화시키고 방금 나오죠. 부동산 활동과 현상을 국지화시키는 것은 부동성이고 개별화시키는 것은 개별성이고. 대체가 가능합니다. 대체가 가능합니다. 인접성. 대체가 안 됩니다. 개별성.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하는 것. 방금 하나 체크했는데요. 병합, 분할, 가능성. 이게 전부 다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만 18개 뽑아서 거기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시고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거기까지. 자, 이제 하나는 끝났습니다. 자, 머리 말게요. 이제 매 순간순간 선택과 집중과 함께 또 뭘 해야 되느냐. 그럼 지금 방금 뭐가 끝났죠? 부동산의 특성. 부동산의 특성에서는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오죠? 부동산의 특성이 나와요. 그렇게 하지 말고 얘네들이 나와요. 얘네들이 나온다고요. 지금 보고 있는 것. 그러니까 얘네들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부동성인지 개별성인지 인접성인지. 이해를 해야 되는 파트입니까? 단순 암기입니까? 단순 암기지 뭐 이해할 게 뭐 있습니까? 여기서 이해 같은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요. 강의를 하려고 하다 보니 때로는 이해를 위해서 설명을 드린 것도 있지만 여러분 그런 거 알 필요 없어요. 일물일가가 동일한 물건에 동일한 가격이 적용되는 거 알아서 뭐 하려고요? 답 찾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데. 자, 그 다음 뭐라고 제목이요? 자, 지금 우리가 5월달에 와서 야, 낮이는 이래요, 근부지는 이래요, 맹지는 이래요, 그런 거 하지 맙시다. 바로 문제 풀게요. 이건 할 거 없어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출문제 범위를 절대 벗어나지 못해요. 요 안에서 다 나와요. 자, 그리고 숙보기는 10페이지를 보세요. 2번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후보지와 이행지. 4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번에는요. 6번에 7번은요. 왜 그들을 서로 묶어뒀을까요? 그들끼리 장난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필지의 정의를 쭉 출제하면서 장난을 치면 필지를 획지로 바꾸지 필지 자리에 후보지를 집어넣거나 이행지를 집어넣는 일은 없다고요. 그럼 필지와 획지를 한 세트로 묶어놓고 넣으면 그것을 따져봐야지 불필요하게 단순히 외우지 말라는 얘기예요. 장난치면 후보지를 이행지로 바꾸고 이행지를 후보지로 바꾸는 게 장난이지 후보지 자리에 맹지를 집어넣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목을 같이 묶어놓은 거예요. 그렇게 포커스를 맞추면서 자, 문제 풀면서 아마 처음 접하는 내용이 하나 나올 겁니다. 거기까지만 정리가 되면 더 이상 할 게 없어서 자, 갑니다. 오세요. 나는 난생 처음 하는 내용이라서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다 나는. 그럼 그런 분들은 바로 이전에 3, 4월 강의를 들어보세요. 그리고 인강 듣는 분들도 한 가지는 정확히 기억해 주세요. 5월달 강의는 5월달 수준으로 강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들으면서 5월달 강의를 듣는 건 안 맞아요. 그럼 그럴 때는 다른 강의를 듣고 와서 5월달 강의를 듣는 게 맞는 거니까. 그런데 그동안 학습하셨던 분들이라면 상관없고요. 자, 진행합니다. 답 찾으세요. 이것도 한 칸 밀렸네. 여기 한 칸 밀렸어요. 토지를 말한다 이리 돼야 되네. 그래서 전체 그림이 좀 깨어졌습니다. 내용은 신경 쓸 거 없고요. 다 안 봤죠? 오늘 수업 끝나면 시험 보고
그 시험지 채점해서 대구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가족들이 참관 수업하는 게 좋은데 현실적인 제약이 따른다면 그 다음 방법은 성적표를 대구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일로 보내면 좋은데 그러면 안 보여드릴 테니까. 자, 가요. 첫 번째 뭐라고요? 자, 숙보기 11페이지 보세요. 7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공지가 뜨면 공지, 공한지, 유유지, 휴한지가 머릿속에 빨리 들어오는 게 좋아요. 혹시 그들끼리 장난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공지와 공한지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7번에 나와 있는 공지와 공한지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왜 장난치느냐? 단어 때문에. 공지, 공한지를 놓으니까. 자, 밑에서 공지가 뭔지 옆에 그림 확인하세요.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했는데 이 지역은 건폐율, 건축물의 바닥 면적이 60%랍니다. 그럼 60% 범위 내에서는 건물이 들어서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남겨져 있어야죠. 그걸 뭐라 한다고요? 공지. 그럼 공지는 키가 뭐라고요? 남은 부분. 그게 키예요. 근데 내용을 보면 정상적으로 쉬는 토지가 있고 비정상적으로 쉬는 토지가 있습니다. 7번을 계속 봐요. 공한지하고 유휴지는 비정상적으로 쉬는 토지입니다. 체크하세요. 세 번째 휴한지는 정상적으로 쉬는 토지입니다. 거기 나와 있는 용어 정의를 단순히 외우려 하지 마세요. 그럼 더 힘들어지니까. 그러니까 공한지나 유휴지, 공한지 지가 상승을 노리고 장기간 방치하는 토지라고 정의를 해요. 보통 책에서는 그 책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놓은 이유, 그렇게 기출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렇게 외우면 안 돼요. 공한지나 유휴지는 비정상적인 토지, 즉 투기 목적. 휴한지, 휴식이라고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휴식, 얘는 정상적으로 쉬는 토지. 정상적으로 쉬는 토지. 그러면 첫 번째는 공지가 아니고 뭐가 됩니까? 휴한지가 되죠. 휴한지. 자,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는 우리 둘로 나누어서 기억할게요. 첫 번째, 타인 토지에 둘러싸여 있는 토지 하나. 두 번째, 도로와 접속면이 없는 토지 하나. 따로따로. 왜? 시험 요 하나하나 놓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토지를 맹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게 맹지입니다. 오. 그 다음에는 뭐가 보이죠? 지번. 등기의 단위 또는 등록의 단위, 소유권. 자, 키워드는 3개. 자, 찾으세요. 필지 찾아보세요. 필지 찾았습니까? 키워드 3개 읽어볼까요? 시작. 지번 또는 등기, 등록 단위, 소유권. 셋 중에 하나가 보이면 답은 뭐가 된다고요? 필지. 획지가 답이라면 지문에는 뭐가 있죠? 가격. 자, 그 다음 후보지와 이행지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다른 거 보면 안 돼요. 후보지가 딱 떴다. 여러분 무조건 뒤로 가서 하나만 봐야 돼요. 지역 상호간. 그러면 후보지. 이행지가 되면요. 지역 내에서. 지역 상호간이냐 지역 내에서냐. 그것만 가지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후보지는 정확합니다. 다음 법지 단어 그대로 법으로 인정하는 토지. 그러니까 소유권을 인정한다고요. 실익은 없거나 적다. 대립되는 특징을 가진 토지를 빈지라 그러죠. 자, 빈지 찾으세요. 한번 더 확인합시다. 제로에 빈지 찾았습니까? 자, 동그라미 2번 만조수위선 시작. 그것도 같이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정리하고 가봅시다. 빈지. 지금 이 진도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은 포락지에 대해서 미친 듯이 알게 될 겁니다. 포락지가 미친 듯이 출제가 되어 왔기 때문에 허벌나게 나왔습니다. 우리 포락지를 사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세 가지를 묶어서 한 세트로. 자, 빈지, 활용 실익 말고요. 법에 있는 것처럼 빈지란 만조수위선으로부터 시작. 만조수위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 포락지. 하천으로 변했는데 한 가지 전제가 있어야 돼요. 하천으로 변하기 전에 지적공부에 등록이 되어 있었다는 것부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소유였다는 뜻이겠죠. 지적공부에 등록이 되어 있었다는 얘기는 누군가의 정상적인 토지였는데 어느 날 천재지변으로 하천으로 변한 토지를 포락지. 간석지는요. 만조, 간조 사이. 만조, 간조 사이. 요 세 개 한 사이트로 묶어놓고 기억합니다. 자, 다음 문제 가면서 정리합시다. 봅니다. 지금 25의 기출문제가 나지와 근부지에 조금 더 깊게 들어갔는데요. 예전에 그 이전에 15의 이전에도 한번 저런 개념들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나지와 근부지는 이 이상 어려울 게 없으니까 자, 여기까지 하나 추가로 설명할게요. 메모를 좀 할 거니까 수폭이 10페이지 제일 하단에 4번 보면 나지와 근부지 있죠. 거기 메모할 공간이 있으니까 일단 설명 들으시고 한번 해보세요. 택지가 뭐죠? 택지. 자, 택지가 답이다. 택지가 답이면 시험 지문에는 뭐가 있다? 둘 중 하나가 있다. 첫 번째, 주상공이 있거나 또는 건축할 수 있는 토지. 다시 택지가 답이다. 주상공. 두 번째는 건축할 수 있는 토지. 둘 중에 하나가 보일까요? 자, 택지입니다. 자, 이 택지 안에 택지에 A라는 토지가 하나 있고 B라는 토지가 하나 있습니다. B라는 토지 위에는 지상 건축물이 하나 들어서 있고요. A라는 토지 위에는 건물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모든 땅덩어리 우리는 부지라고 표현합니다. 가장 포괄적 개념이죠. 그러면 택지가 정답이라면 지문에 주상공이 보이거나 건축할 수 있는 토지라는 말이 보인다면 부지가 정답이라면 지문에는 뭐 있죠? 도로, 하천, 철도. 시작. 그 부지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철도 부지, 하천 부지, 그 부지라는 단어에 포커스를 두지 말고요. 그러니까 부지가 정답일 때는 도로, 하천, 철도, 공통점, 건축할 수 없는 토지. 그러니까 건축할 수 없는 토지까지 합쳐서 가장 포괄적 개념이 부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땅 그러면 그 지금도 부지라는 얘기예요. 부지. 가장 포괄적 개념. 자, 그런데 지금 B라고 하는 토지 위에는 건물이 하나 들어서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건부지다 이렇게 불러요. 반면에 나지는 벌구성이 토지입니다. 나지라고 말합니다. 어느 게 비쌀까요? 응? 진짜? 왜 나지가 더 비쌀까요? 그럼 좋습니다. 건부지를 평가한다는 얘기는 건부지 평가라는 얘기는 토지만 평가한다는 얘기입니까? 토지와 건물을 함께 평가한다는 얘기입니까? 토지와 건물을 함께 평가를 하는 건데 나지가 더 비싸다고요? 어디 일관성 없는 대답을 합니까? 앞뒤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세상에 어떤 경우에 토지만 있는 경우 토지 건물을 합친 거하고 어떻게 건물이 없는 토지가 더 비쌉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건물이 한 100년 됐다면 모를까? 100년 되면 더 비쌀라나? 역사적 유물을. 자, 보세요. 건부지를 평가한다는 얘기는 토지를 평가한다는 얘기입니다. 건물은 해당 사항 없어요. 나지를 평가한다는 말은 토지를 평가한다는 얘기입니다. 건부지라는 단어는 토지의 이름입니까? 토지와 건물을 합친 이름입니까? 그렇죠. 토지의 이름이라고요. 일용 엄마 부르면 일용이 엄마와 합친 겁니까? 일용이 엄마를 모르는구나. 자, 그러니까 건부지는 뭘 말한다? 토지 이름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토지를 매입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땅을 사는 이유. 농사 지으려고? 건물 지으려고. 근데 얘를 샀대요. 그럼 상황에 따라서는 철거를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죠. 그럼 토지로서의 활용 가치가 떨어져요. 그래서 나지가 건부지보다 일반적으로 비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 없어요.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은 없는데 관련되는 토지의 특성, 그런 용도의 다양성 이렇게 하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또 쓸라나 지워야 되겠다. 시험에 안 나와요. 자, 그럼 이걸 건부지 입장에서 해석해 보세요. 이것을 건부지 입장에서 지상에 건축물이 있음으로 인해서 부지에
가치가 감소한다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금부감가. 금부감가. 건축물 때문에 부지의 가치가 감소했다고요.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정부가 이 지역을 수몰지구로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이 지역을 수몰지구로 결정을 해버린 겁니다. 또는 정부가 수용을 한대요. 또는 정부가 이 지역을 그린벨트로 규제를 한대요. 낮이가 비쌀까요? 금부지가 비쌀까요? 이럴 때는 금부지가 비싸요. 그 정부가 수용한다는 정보들이 나오니까 땅 주인들은 어떻게 하던가요? 건물 뎁따로 짓고 나무 허벌나게 큰 거 갖다 심죠. 이 조그만 거 갖다 심는 것보다는 보상금 많이 받으니까. 자, 그럴 때는 뭐가 더 비싸다고요? 오케이. 그럼 그 내용을 금부지 입장에서 보세요. 지상의 건축물로 인해서 부지의 가치가 오히려 증가한 거예요. 그럼 어떤 경우에 건부 증가가 발생한다고요? 수몰지구, 수용 등등. 근데 이거 외우기가 불편하니까 그냥 통칭해서 말해봐요. 어떨 때 건부 증가가 발생합니까? 공법상 제한이 심해졌을 때. 공법상 규제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건부 증가가 발생합니다. 자, 요거 하나를 메모할 거예요. 자, 이제 뭘 메모할 건지 모르겠죠? 자, 다른 거 필요 없고 두 가지만요. 요 단어 하나. 요 단어 하나. 그럼 어떤 게 일반적이다? 건부감가. 건부감가가 일반적이다. 그럼 어떨 때는 건부 증가가 발생한다. 종류를 외우지 말자고요. 공법상 규제가 강화되었을 때. 건부감가, 건부증가 딱 두 단어만 쓰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는 건부감가고 예외적으로 건부증가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어떤 경우는 건부증가가 발생한다. 공법상 규제가 강화되었을 때. 자, 하나만 더 정의 한번 해봅시다. 확실하게. 나지요, 나지. 나지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합시다. 딱 세 가지입니다. 나지 특징. 첫 번째, 지상 건축물 없다. 두 번째, 공법상 제한은 있다. 공법상 제한은 있고 사법상 제한은 없다. 딱 이렇게 나누고 세 가지. 그러니까 어떤 토지이든 공법상 제한이 없다라는 단어가 보이면 그 지문은 무조건 X. 어떤 토지든 공법상 제한은 가능하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 한번 볼까요? 동그라미 1번, 2번은 낮의 정의죠. 정착물이 없다.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여기 키죠. 사법상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 같은 말이죠. 그럼 이 둘을 합치면 뭐라고 표현하느냐? 거래가 자유롭다. 건물 없죠? 아무런 제한 없죠? 그러니까 거래가 자유로운 토지, 그런 토지가 낮입니다. 결혼도 안 했고 정착물이 없으니 결혼도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자기 혼자고. 상태도 어때요? 아주 좋아요. 법적인 하자가 전혀 없는 상태. 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일반적인 경우는 건부감가라고요, 건부증가라고요? 건부감가라고요. 그럼 건부감가라면 낮이 가격보다 높게 낮게 이렇게 나와야죠. 그럼 동그라미 4번 갑시다. 건부지, 지상에 건물이 있다는 거죠. 끝. 동그라미 5번. 5번 지문을 보세요. 5번은 왜 건부지가 낮이보다 가격이 떨어지는지에 대한 일반적 이유를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해서 지상의 건물과 토지가 채유효 상태라고 한다면 건부감가는 발생하지 않아요. 토지와 건물이 함께 있던, 가령 예를 들어서 건물이 오래되었다, 30년이 되었다, 낡았죠. 그것 또한 어울리지 않는 상태예요. 신축 건물이면서 상업지역에 있는 상가라든지 주거지역에 있는 주택이라든지 그렇다면 그는 채유효이겠죠. 그럼 건부감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공업지역의 주택이다. 공업지역의 주택이다. 무슨 감가? 관련되는 가격원칙.
주거지역에는 주택이, 공업지역에는 공장이 있을 때 적합의 원칙이죠. 합격. 그럼 적합의 원칙이 상실되면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 그럼 경제적 감가가 생긴 거예요. 그럼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럼 근부 감가가 발생하는 거죠. 이런 거예요. 오랜 시간 살다 보니까 부부 사이가 예전보다 더 좋아졌습니까?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습니까? 좋아졌습니까? 그럼 체유입니다. 그럼 상관없습니다. 근데 뭔가 좀 안 좋아지고 불편하고 막 이러면 근부가 안 갑니다. 자, 다음 문제. 자, 이 문제 가지고 이제 더 이상 이제 놓을 거 없어요. 전부 다입니다. 이제 가장 수준 높은 부분까지 다 언급했습니다. 올해 이런 거 만나야 되는데. 답은요? 포락지. 이번에 법지가 답이다. 빨리 나와요. 법지가 답이다. 소유권 인정 활용 실익 없다. 빈지가 답이다. 만조 수의순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 맹지가 답이다. 도로와 접속된 면이 없다. 또는 오케이. 타인 토지에 둘러싸여 있다. 소지가 답이다. 소지 또는 원지라고 합니다. 용어 하나 보고 갈게요. 12페이지 가세요. 13번의 제목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로 속에 뭐라고 되어 있죠? 둘 다 기억하세요. 개발되기 이전의 상태. 개발되기 이전의 상태를 소지 또는 뭘 한다고요? 원지. 그걸 우리 평소에 중개사 시험 준비하시기 전에 소지라는 단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럼 평소 우리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원지라고 말 썼다고요? 거짓말을. 평소는 뭐라 불렀는데요? 그런 땅을 보고. 뭐 그냥 땅이라고 말했지 뭐. 그냥 땅. 좀 더 정확하게 무슨 땅. 우리 흔히 부를 때 황무지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런 애들을 저렇게 말해요. 자, 다음 갑시다. 자, 바로 갑니다. 1번 부지. 키는요. 요 단어를 보면 안 돼요. 도로, 하천, 철도. 2번 선화지. 고압선 아래의 토지. 3번의 맹지. 도로와 직접 연결되지 않았다. 후보지. 지역 상호간. 자, 5번 물에 침식되어서 수면 안으로 잠겨서 하천이 되었대요. 포락지죠. 여러분 지금 계속 포락지를 보시게 될 겁니다. 왜 이들은 포락지를 이렇게 사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찾아보세요. 기억의 키. 주상공. 주상공이 보인다. 답은 택지. 근데 택지가 나오기는 나왔는데 주상공이 안 보인다. 건축할 수 있는 토지. 둘 중에 하나가 나오면 택지. 자, 니은, 획치. 획치라면 지문에 뭐가 보여야 됩니까? 가격이 있어야죠. 가격. 가격이 나와야죠. 가격 수준이 비슷한 1단의 토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정말 많이 알고 싶다면 획지는 자연적, 인인적, 행정적 조건에 따라서 가격 수준이 비슷한 1단의 집 토지를 말합니다. 이거 물론 골치 아픕니까? 가격만 알면 되는 거니까. 디귿, 표본지 들어본 적 있습니까? 우리가 뭐 표본실이 청개구리입니까? 들어보게. 우리는 표준지라고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표준지라고 들어본 적은 있지만 표본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대신에 표본실에 청개구리는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 표준지 우리 공시법 할 때 또 공시법 하면 2차 과목의 공시법 생각할래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약칭 그게 공시법이에요. 그 약칭은 법제처가 정하는 거예요. 자, 거기서 우리가 공시 대상이 총 몇 개? 8개. 8개 시작. 표준지 공시지가부터 시작.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비주거용 표준부동산 가격, 비주거용 개별부동산 가격,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첫 번째가 뭐라고요? 표준지 공시지가. 그게 표준지. 그리고 한번 쭉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리얼로 갑니다. 키가 뭐죠? 지역 상호간. 그럼 후보지죠.
아니, 이행지라면 여기 뭐가 나온다고요? 지역 내에서. 똑같아요. 지문이. 단 하나만 바뀌어서 나와요. 지역 내에서. 그러니까 다른 거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스타일을 잘 봐요. 어떻게 노는지. 앞에 거 보지 말고 제일 마지막에 임지 지역 그 뒤에 거 보면 돼요. 그 지역 상호간 이렇게. 문제 풀다 보니까 다 암기되죠. 자, 또 해봅시다. 자, 같이 갈게요. 동그라미 1번에서 부지랍니다. 일단 1번이 옳은 지문이라면 지문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도로, 하천, 철도. 안 보이죠? 그럼 일단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키 찾으세요. 키. 비어 있다는 말이, 아, 여기 있네. 앞에서 안 찾고 제일 뒤에 찾았네요. 같은 말이죠. 남은 부분이나 비어 있다는 말이나. 그럼 뭐가 됩니까? 오케이, 공지가 돼야죠. 자, 그 다음 어떤 단어가 보입니까? 또 말해보세요. 필지대 또 등록 단위, 지번, 소유권. 등록 단위, 지번, 소유권. 셋 중에 무엇인가가 보이면 답은 필지. 필지는 어떤 과목에서 주로 학습합니까? 늘 하는 공시법에서 공시법 중에서도 등기에서는 뭐 필지를 등기에서도 뭐 합니까? 아, 그래요? 지적법은 전부 다 필지죠. 면적이 뭐든가 면적의 정의. 면적과 면적이라도 필지 단위당 가격이 면적이지 않습니까? 지적부에서 그렇게 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봐요. 자, 빈지가 답이라면 지문에는 둘 중에 하나가 있겠죠. 첫 번째 놓을 수 있는 가장 단순한 형태. 소유권은 인정하지 않고 활용 실익이 있다고 놓든지 아니면 법률상 정의. 만조 시작. 만조 수의선으로부터 지적 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 근데 그런 말은 안 보입니다. 자, 키 두 가지 찾아야 되는. 첫 번째, 소유권은 인정한다. 그죠? 두 번째, 하천으로 변했다. 뭐가 됩니까? 오늘 포락지는 미친 듯이 보고 있습니다. 또 나왔어, 포락지. 아이고, 지겨운 포락지. 참, 쟤는 뭔가요? 잘 봐야 돼요. 만조, 간조 사이가 아닙니다. 바다와 육지 사이에 만조 수의선으로부터 지적 공부에 등록된 그 육지 사이에 있는 토지를 빈지라고 합니다. 5번 보세요. 개발 이전의 상태 또는 자연 상태 그대로 뭘 한다고요? 원지. 하나 더 갑시다. 바로 들어갈게요. 1번의 키, 지번, 또 말하세요. 지번, 소유권, 등록 단위. 그게 한 세트라고요. 시작. 지번, 소유권, 등록 단위 중에 뭔가가 있다. 그럼 답은 필지. 획지가 답이다. 가격. 가격이 보이면 획지, 소유권 등이 보이면 필지. 이렇게. 자, 2번 갑시다. 뭐가 보이죠? 지역 내에서. 그걸 뭐가 됩니까? 그렇죠. 이행지가 돼야죠. 다음 3번 결정해 보세요. 맞는지. 하나씩 구분해 보세요. 정착물이 없다. 공법상 제한은 있고 사법상 제한은 없다. 그러니까 이 말만 싹 빠지면 나머지는 맞아요. 자, 4번으로 갑니다. 자연 상태 그대로. 소지 또는요 원치. 5번요. 맞습니까? 와, 오늘 하루 포락지는 화끈하게. 자, 이게 전부 답니다. 토지 용어 정의. 자, 그럼 다시 한번 봐봐요. 지금 여러분들 10년째 본 겁니다. 문제의 지문들이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단지 나지와 근무지 나왔던 게 조금 어려웠어요. 그거 하나만 추가로 정리했습니다. 예, 그럼 그동안 왜 수업 시간에 한 번도 그 언급하지 않았을까요? 출제 빈도가 별로 없으니까요. 총 그동안 시험 치면 딱 2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큰 실익이 없어도 안 한 건 이제 기출문제 풀면서 한번 정리했으니까 가볍게 들어보면 돼요. 근부, 감가, 근부, 증가. 어떤 게 일반적이다? 근부, 감가가 일반적이다. 근부, 감가가 일반적인데 예외적으로 근부, 증가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단독과 공동으로 갈 겁니다. 5초간 쉬었다 합시다. 머리 말게요. 숫보기는 12페이지, 13페이지를 펴세요. 자, 12페이지, 13페이지를 풉니다.
그 다중주택 아직 개정된 내용으로 수정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보시고 수정해야 됩니다. 다중주택이 개정 안 했습니까? 수정 안 했습니까? 했죠. 안 하신 분들은 지금 하면 되니까. 단독과 공동을 다 같이 봐요. 단독은 몇 개? 4개. 공동은 몇 개? 4개. 여러분들 공법 시간에 공부할 때는 건축법과 주택법의 차이가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뭐가 차이가 각각 제일 밑에 있는 것만 없어지면 돼요. 각각 제일 밑에 있는 거 2가지 공간하고 기숙사 없어져 버리면 그럼 무슨 법? 무슨 공법 아니고 그건 주택법으로 가고. 왜 없애버렸을까요? 그 중에 어떤 것은 준주택이고 이러니까 없애버린 거고, 건축법에서는 포함시킨 거. 그게 뭐 그건 이제 2차 과목이 여러분들 해야 될, 공법에서 해야 될 문제고. 자, 갑니다. 단독의 종류, 단독 봐요. 단독의 종류 4가지 시작. 단다가공 보세요. 시작. 단다가공, 공동주택의 종류, 연세기. 자, 종류부터 먼저 기억해봐요. 근데 지금까지 그게 정리가 안 되신 분은 구태여 알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럼 첫 번째, 단다가공이나 연세기를 기억하는 이유는 단독과 공동을 합쳐놓고 다음 중 아닌 것 찾아라 나왔을 때 답을 찾기 위함인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다세대만 알고 있으면 돼요. 다세대가 공동이죠. 자, 칠판으로 와요. 각각 4개씩 있는데 이들 중에 5개를 뽑아놓고 단독 아닌 것 찾아라, 공동 아닌 것 찾아라 이렇게 나와요. 그럼 답은 다자 붙는 게 답이에요. 자, 아파트가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고요. 아파트의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단위. 세대. 아파트는 한 동, 한 채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세대라는 단어를 써요. 그럼 다세대라고 했으니까 이 세대라는 단어가 아파트의 단위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얘가 공동이에요. 그럼 나머지 다자 붙는 다가구나 다중은 다 단독이에요. 그렇게 구분하면 돼요. 하나 정리. 철저하게 시험용으로 사고해요. 연세기를 외워본들 뭐합니까? 이게 어떻게 활용되는지는 모르는데 중개사법 맨날 개인적으로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중개사법 첫자를 다 암기한다는 거. 그 나중에 뭔지는 몰라. 외우기는 외우는데 이게 어디에 접목하는 거지? 여러분 그렇게 첫자 따서 딱 기억하면 다 압니까? 와, 그 대단함. 어떻게 그 시간에 책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그 딸만한 걸 좀 중요한 거, 중요하고 시험에 늘 나오는데 잘 틀리는 것만 이렇게 좀 따서 그런 것들만 좀 써먹으면 되는데, 미엄 감채기금, 연금의 미래, 전부 다 첫 글자를 다 따버리면 나중에 어디다가 그걸 써먹어야 될지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표를 만들어서 막 암기를 하고 계시더구만요. 이야, 대단해요. 그러니까 그 표 만들어서 암기하는 거는 학창 시절에 복화 22,000 암기하는 거 똑같아요. 복화 죽도록 봐요. 그리고 영어 독해할 줄도 몰라요. 왜? 죽으로 단어만 외웠으니 문장 속에서 외운 적이 없는데 그게 뭔 뜻인 줄 알고. 자, 갑시다. 그냥 그렇게 외워요. 막 외우고. 자, 갑니다. 자, 이제 단독과 공동 하나는 정리했고, 그 다음에 좀 우리한테 편해진 게 있습니다. 같이 놓고 보세요. 수보기에서 같이 펼쳐놓고 8개 전체 면적을 봐요. 면적. 일단 편한 게 면적은 처음부터 660으로 똑같아요. 그죠? 660이 아니면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660 이하예요. 하나만 초과합니다. 그게 연립주택이에요. 연립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연속해서 주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주택수가 많다 적다? 많다. 그래서 660 초과고 나머지는 전부 다 660 이하. 그럼 퉁 하나 끝났고, 다음 층수로 갑니다. 단독은 3개층 이하, 공동은 4개층 이하, 아파트만 5개층 이상. 그럼 다 끝났습니다. 다가구에서는 하나 더 기억해야 됩니다. 몇 세대? 19세대 이하. 그거만. 왜 19세대입니까? 낭낭 19세니까. 갑자기 생각나서 그래. 쏘리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유치한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자, 됐어. 오세요. 자, 갑시다. 매주 모의고사 촬영할 때 앞에서 누군가가 원포인트 강의는 집에서 혼자 한 거예요. 밑에 얼굴이 나오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 얼굴을 놓을 수도 있게 만들었는데 그 얼굴 보고 짜증낼까봐 그냥 안 냈어요. 그래서 얼굴 안 놓는 걸 했고 매주 모시고서 촬영할 때 앞에서 촬영하시는 분이 저보고 좋아요라든지 그 뭐 구독 그걸 해라고 해요. 그 멘트를 그 내가 그씨 그걸 왜 내보고 해라고 하느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그랬습니다. 네 유튜브인데 그럼 네가 해야지 그럼 누가 하냐고. 그러길래 그래서 제가 도저히 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좀 보자고 했더니 다른 사람들 하는 거 봤는데 아이고 도저히 그 짓거리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멘트했습니다. 하든지 말든지 그랬더니 진짜 말 안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찾아가든지 해야지. 자, 단독주택입니다. 자, 다중주택은 이제 4가지입니다. 조건이. 자, 이게 이제 법이 개정된 거니까 지금 보시고 자기가 개정 안 되면 지금 개정하셔야 되고 4가지예요. 자, 4가지 차례차례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한다 하나. 두 번째,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아니할 것 단 욕실은 설치할 수 있다. 이거 안 되면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두 번째, 치사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 세 번째, 면적은 660 이하의 층수는 3개층 이하. 하나 더 붙은 게 4번째 조건이에요. 2가지입니다. 그죠? 첫 번째는 면적이에요. 실별 최소 면적 하나 제시했고, 두 번째는요, 창문의 설치와 크기. 2가지만 보면 돼요. 면적을 제시했고 창문을 제시했다는 거. 고향은 지방인데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졸업을 해서 서울에 있는 직장에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젊은 20대 청춘은 지하 단칸방에서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문도 없고. 그 영화 무슨 영화죠? 우리 상 받은 영화. 기생충? 그 지하에서 보니까 창문 보이더구만요. 지나가는 사람 그 밖에서 소변 누니까. 자, 그러니까 그런 열악한 상태에서 20, 30대 청춘들이 살아가는 것. 그 진짜 아름답지 못한 거 아닙니까? 한 거죠. 대한민국이 IT 강국이니까 우리 이 선거 말입니다. 그 대통령 선거든 국회의원 선거든 4년 만에 하는 거 너무 길어요. 1년 만에 하는 게 좋지 않을까? 6개월 만에. 아니요. 그럼 국민들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정책들이 나올 것 같습니까? 국민의 삶이 지금보다 100배, 1000배로 좋아질걸요? 예. 그들의 수명 6개월로 딱 한정시켜 놓으면 돼요. 그게 딱 적당하니까. 국회의원 계속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IT 강국이 핸드폰으로 하면 되죠, 우리 뭐. 그죠? 수업 시간에 수업 듣다가 툭 누르면 될까요, 아무나. 그러니까 6개월마다 바꿔. 그렇게 해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죠. 이거 바꾸자는 얘기요. 아주 먼 옛날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 20대 청춘들이 그 지하에서 공기 하나 안 통하는 그런 공간에서 어떻게 살아가는데, 진짜 좋아진 겁니다. 자, 좋은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자, 암기 시작. 좋은 나라구나 끝나면 안 되고 암기를 해요, 빨리. 이름이 뭐라고요? 다중. 자,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볼 거예요. 방금 했듯이. 나머지 전체 묶어서 가는 거예요. 첫 번째, 2가지를 딱 정리하는 거예요. 면적하고 층수하고. 전체 다 면적은 어떻게 된다고요? 660 이하인데 연립만 660을 초과한다. 그거 하나. 다음 층수. 단독은 공이다 3개층 이하. 근데 다가구는 하나만 봐주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은 층수가 4개층 이하. 아파트만 5개층 이상. 자, 문제 풀게요. 칠판. 답은 4번. 좀 지저분하게 출제되면 이렇게요. 자,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연립주택이라고 딱 출제가 되면 여러분들은 먼저 얘가 단독인지 공동인지를 좀 빨리 정리해요. 그 탑찾기가 편해지니까. 연립은 일단 공동입니까? 공동이면 일단 면적은 처음 660이자 그죠? 면적은
면적은 처음부터 660. 예. 그럼 660 초가다, 그죠? 초가. 공동이니까 층수는 어때요? 4개층 이하. 동그라미 2번 다가구. 다자 붙었으니까 다 세대 아니면 다 단독이었죠? 그럼 단독이고 3개층 이하. 맞습니까? 면적은요? 660 이하. 그리고 단독주택. 자, 다세대입니다. 공동입니까? 다세대. 공동입니까? 660 이하의 층수는요? 4개층 이하. 4번이 답입니다. 다중입니다. 4가지 조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잘 봐두시고요. 법 개정된 후에 올해가 첫 시험이니까 잘 봐두시고. 자, 5번. 그러니까 5번 같은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차까지 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1차만 하시는 분은 도시형 생활주택이 들어본 적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문제예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의 목적이 뭔가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 내에 주택을 공급해야 돼요. 딱 법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된 목적이 뭘까요? 방금 말했던 청춘들요. 청춘들에게 좀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정부가 만든 거예요. 정부가 만든 게 아니라 민간에게 상대 조건을 좀 완화시켜 줄 테니까 공급해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수는 300세대 미만이에요. 300세대 미만으로서 하나. 두 번째, 국민주택 규모도 봐야 돼요. 국민주택 규모로 갑니다. 면적은요 85제곱미터 이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종류는 3가지예요.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그리고 원룸형. 2차를 하신 분들은 아는데 1차만 하시는 분들은 처음 듣는 내용일 겁니다. 자, 그리고 1차만 하시는 분들은 걱정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공법의 내용들이 나와요. 잠시 또 나올 겁니다. 그런 내용들까지 학습을 하려면 골치 아픕니다. 종류가 한 서너 개 정도 되면야 전달하고 여러분들이 암기하면 되는 종류가 너무 많아요. 2차 하시는 분들도 어차피 몰라요. 근데 그쪽도 볼게요. 아는지 모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별 신경 쓸 거 없어요. 자, 그런데 필요한 것은 수업 시간 다 언급은 할 겁니다. 그럼 오늘은 1차만 하시는 분 오늘 처음 도시형 생활주택이 무엇인지는 알아야 됩니다. 수포기에서 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수포기 13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3번 주택법 정의라든지 오른쪽 메모란 쪽에 있는 내용이라든지 오른쪽 메모란에 있는 게 작년에 나왔던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봐두셔야 돼요. 평소에도. 자, 문제 계속 한번 풀어볼까요? 찾아보세요. 찾고 이야기합시다. (1번은) 지적법 28개 지목 중에서 하나의 지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키는 인공적 수로 놔두기죠. 그래서 유치하지만 요걸 키로 잡지 않았습니까? 인공, 기억. 그래서 뭐가 됩니까? 국어, 소리, 기억 이런 거 얘기해서. 자, 기억해요. 인공적인 수로 놔둑. 28개 지목 중에 다 전부 다 두 문자 첫 글자를 따는데 차문자를 따는 게 4개 있죠. 차문자 따는 4개가 뭐죠? 다 그렇게 기억하네요. 그럼 차장천원 오케이. 1차만 하시는 몰라도 괜찮아요. 넣으면 찍어요. 아무거나. 자, 2번 갑시다. 건축법상 운전학원, 정비학원, 무도학원. 용어 안 봐요. 운전학원, 정비학원, 무도학원. 위락시설입니다. 봐둬야 돼요. 기출된 것만. 정확합니다. 자, 3번에는 자신 있는 게 나왔네요. 키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지역요? 상호간 이상한 소리 알랍니까? 지역 상호. 아는 게 아니구나.
다른 거 보면 안 된다니까요. 자, 제일 마지막에는 지역 내에서 지역 상호간 이거 봐야죠. 지역 상호간 그랬으니까 후보지. 동그라미 4번 갑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방금 그런 말들이 나와야죠. 뭐가 나와야 됩니까? 300세대 미만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말이 아니죠. 포인트를 봐요. 주택 외랍니다. 그러니까 주택은 아니래요. 주택은 아닌데 주거시설로 이용을 하고 있답니다. 이런 것들을 뭐라 부릅니까? 준주택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1차만 하시죠. 걱정할 1차만 하십니까? 아, 다 합니까? 별 차이가 없구나.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어쩜 몰라, 똑같아. 자, 준주택. 자, 2차만 하시는 5번. 아, 원래 시험 문제는 이게 나온 게 아니에요. 다른 게 나왔어요. 근데 그게 이제 법이 개정되면서 없어졌기 때문에 다른 걸로 바꿔놨습니다. 5번은 O입니까? X입니까? 자, X가 무엇으로 바꿀까요? 경관지구를. 무슨 지구로? 여기에 오니까 나머지가 X라는 건 맞죠? 그럼 당연히. 그러면 경관지구가 아니고 무슨 지구? 문화지구라는 게 있던가요? 이제는 창의력까지 발휘하고 있네. 보호나 보존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보호지구죠. 공법 시간에 뭐 하십니까?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넘는 게 이게 이제 문제라고요. 이런 문제를 만나면 2차까지 하시는 분들도 어차피 뭐 틀릴 거지만 근데 1차만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런 것들이 불편한 거예요. 2차까지 하신 분이 당연히 맞출 텐데 1차만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들어보지도 못했던 거 툭툭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최소한 보여드리는 내용들은 알고 있어야 돼요. 범위를 무한정 설정해서 시험에 출제하진 않아요. 나왔던 것들은 봐두셔야 됩니다. 답은 맞아요. 다중이에요. 한 번 더 보세요. 왜 다중이죠? 말이 많아, 말이. 나머지는 이런 게 없어요. 일단 한번 4가지 다시 한번 쭉 보세요. 당연히 28회 때 기출될 때는 이게 아니었고요. 개정됐으니까 개정된 내용으로 한 번 더 언급해 본 겁니다. 자, 부지가 답이다. 도로, 하천, 철도, 택지가 답이다. 주상공 또는 건축할 수 있는 토지, 대지는 할 필요 없어요. 후보지 이행지 구분하는 기준, 지역 상호간이냐, 지역 내에서냐. 지역 내에서 이행지. 하나 더 기억해야 돼요. 둘 다 전환된 하면 틀립니다. 둘 다 전환 중이라는 거. 맹지, 타인 토지에 둘러싸여 있는 토지 또는 도로와 접속된 면이 없는 토지. 여기서 말하는 대지, 첫 번째는 알 필요 없다 했습니다. 여기서 대지는 좁은 통로. 결론은 시험은 자루형이라는 단어를 안 줄 거라 너무 쉬우니까 좁은 통로. 근데 놓은 적이 없다는 것도 보셨죠? 심령 놓은 적이 없어요. 자, 나지와 근부지. 나지 구체적으로 특징 3가지. 첫 번째, 정착물이 없다. 공법상 제한은 있고 사법상 제한은 없다. 법치, 소유권 인정 활용 실익 없다. 빈지는 그거 반대. 자, 빈지의 법률적인 정의. 만조 수의선으로부터 지적 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 필지, 지번 소유권 등록단위. 시작. 지번 소유권 등록단위. 획치, 가격. 공한지, 유휴지. 자, 설명한 대로 비정상적인 토지. 휴한지, 정상이. 그러니까 휴식이라고 기억하라고요. 휴식. 결론은 유휴지와 휴한지가 장난치게 될 테니까요. 공지, 남은 부분. 포락지, 오케이. 자, 특징 2개. 첫 번째, 의미를 잘 봐요. 간석지는 지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목이 없다고요. 왜 간석지는 지목이 없다고요?
지목을 뭐라고 정의합니까? 토지의 용도입니다. 그럼 토지이어야만 지목이 부여되는 거죠. 그죠? 토지이어야만 지목이 부여되니까 간석지는 토지가 아니니까 지목이 없어요. 그러면 포락지는 지목이 뭘까요? 얘도 지목이 당연히 없어야죠. 포락이 돼버렸는데, 그러니까 포락되기 전에는 토지였습니까? 오케이. 포락되면 이제는 하천이니까 토지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포락되기 이전에는 누군가의 개인의 소유권이었다고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는 겁니까? 지적공부에 등록이 되어 있던 토지인데 천재지변 등으로 하천으로 변한 토지를 포락지로 한다. 이렇게 특징 둘로 나누어야 됩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었다는 걸 잘 기억해야 돼요. 등록되어 있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지목도 아니에요. 땅이 아니니까. 개론과 법이 좀 달라요. 이게 법에서 언급하지 않으면 상관없는데 개론은 학문적 관점이기 때문에 개론적 입장에서는 한강도 토지예요. 강 밑에 잠겨있죠. 그 대한민국 영토 아닌가요? 그럼 대한민국 영토 안에 다 들어가는 건 다 토지예요. 근데 문제는 지적법에서는 다르게 본다는 거죠. 단지 이제 한강 같은 경우는 지목이 있죠. 지목이 뭡니까? 한강이라고요? 하천. 한강이 지목이 한강이에요? 그럼 섬진강의 지목은 섬진강? 자, 갑니다. 자, 포락지. 선하지. 고압선 아래에 있는 토지. 한 개지. 채원 방건. 10년간 본 적 없죠? 농지. 농지세의 과표. 농지세의 과표. 간석지. 만조, 간조 사이. 소지. 자연 상태 그대로. 환지와 채비지. 채비지는요. 공사비로 충동된 공사비용 이런 얘기 나오겠죠. 환지는 재배분한 거예요. 재배분한 거. 단독, 공동, 종류 구분하시면 되고 포인터. 다세대. 다세대는 공동, 나머지 다자는 단독.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최소한 수포기에 있는 내용들은 그중 오늘 하나는 했어요. 도시형 생활주택. 자, 거기까지 하나. 그럼 여기까지는 두 문제 맞춰야 돼요. 자, 여기까지는 무조건 두 문제를 다 맞춰야 되고, 자, 그 다음 타이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렵다기보다는 그냥 귀찮아요. 좀 지저분해요. 어떤 거냐면 수포기 8페이지를 보세요. 부동산학은 딱 시험 문제 그 둘밖에 없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나왔던 게 딱 둘밖에 없는데 밑에 나와 있는 표준산업 분류는 그냥 암기하셔야 돼요. 물론 귀찮죠, 그것도. 이쁘게 중개사법 암기하는 것보다 100배로 쉽겠구만요. 자, 그러니까 그거 암기하면 되고 위에 있는 것들이 지저분해요. 그냥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쭉 말을 할 테니까 그냥 수포기를 보고 계세요. 자, 수포기를 딱 보면서 위치를 제 앞에서부터 말해 볼게요.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에는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을 포함한다. 부동산, 옳은 지문만 합니다. 옳은. 어떻게 나오는지 그거 좀 맞죠? 댁에서도 요새는 막 습관적이잖아요. 누구를 만나서 누가 무슨 말하면 오 이렇게 안 합니까? 자, 논리 형태에 말씀드릴게요. 부동산 활동이란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관리적인 측면에서의 모든 행위다. 이러한 부동산 활동의 속성에는 대인 활동이면서 대물 활동이고 과학성과 기술성을 중시한다. 부동산 활동의 목적은 능률화인데 어떻게 하는 게 능률적이냐? 체유효 이용.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능률성과 체유효 이용을 한 세트로 연결만 가능하시면 돼요. 가령 능률성이 보이는데 체유효가 안 보이면 X. 체유효가 보이는데 능률성이 아닌 다른 게 있으면 X. 그렇게. 이것을 개척하는 종합과학입니다. 종합. 많이 나옵니다. 이꼴 복합 개념. 이꼴 유형 무형. 이꼴 기술 경제 법률. 부동산학의 학문적인 성격, 사회과학, 경험과학, 실천과학 등등 알 필요 없고요. 순수과학 아니고 자연과학 아니다. 이러한 부동산학을 접근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딱 중요한 세 가지만 언급해 놓은 거예요.
지문에 부동산학을 체계화시켰다라는 말이 보이면 종합식 접근 방법. 인간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행태과학적 접근 방법. 이용 극대화가 보이면 의사결정 접근 방법. 그러니까 내용이 어렵다 싶다가 아니라 뭔가 좀 지저분해요. 방금 말했던 것들이 시험 문제로 나오는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네들을 좀 봐야 된다. 좀 귀찮고 불편합니다만 그래도 그냥 그 정도만 해두면 되니까 그 그림만 몇 번 봐두시면 돼요. 쉬었다가 거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